여러분, 상상만 해도 짜릿한 소식이 시장에 퍼지고 있습니다. 리플사가 드디어 기업 공개 IPO를 향해 달리고 있다는 건데요. 예상되는 기업 가치는 무려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5조 모 원이 넘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요? 2026년 전 세계 IPO 시장에서 9번째로 큰 사우디 아람코나 알리바바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메가톤급 사건입니다. 단순히 주식이 상장하는 게 아닙니다. 암호화폐 기업이 월가라는 제도권 금융의 심장부로 당당히 입성한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거죠. 리플이 상장되는 순간 그 파급력은 가장 먼저 XRP 가격으로 쏟아지게 될 겁니다. 상장하면 주식만 오르지 코인이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리플은 IPO로 조달한 막대한 자금으로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장할 겁니다. 그렇게 파트너십을 늘리고 결제망을 넓히면 어떻게 될까요? AXRP 레저의 사용량이 폭발하고 이는 곧 AXRP 토큰의 수요 급증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게다가 규정 때문에 리플 주식을 못 사는 전 세계 투자자들은 차선책으로 AXRP를 매수할 겁니다. IPO 성공이 XRP의 가격을 올리고 높아진 XRP 가치가 다시 리플의 기업 가치를 밀어올리는 그야말로 무한 긍정의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IPO가 가진 진짜 힘은 신뢰라는 것이죠. 뉴욕 증시에 상장하려면 저승사자 같은 SEC의 현미경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렇게 리플이 상장한다는 건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미등록 증권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국가가 공인한 깨끗하고 안전한 기업이 된다는 뜻이죠. 이건 월가의 스탬프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동안 소송 리스크 때문에 눈치만 보던 거대 기관 자금들이 이제 안심하고 XRP라는 고속도로 위로 질주에 들어올 수 있는 대문이 활짝 열리는 거죠. 리플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결제 공용 마스터카드와 손잡고 실시간 결제 파일럿을 진행 중이고 여러분이 카드를 긁는 그 순간 보이지 않는 뒤편에서는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AUSD와 XRP 레저가 수수료를 낮추고 속도를 높이는 혁신을 만들고 있는 거죠. 연간 20조 달러가 오가는 카드 결제 시장, 이 거대한 파이프라인에 리플의 기술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XRP는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전 세계 돈이 흐르는 혈관, 그 자체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2026년 XRP 투자의 핵심은 차트가 아니라 기업입니다. 비트와이즈 CIO는 이제 4년 주기설은 끝났다 라고 선언했죠. 반감기만 기다리는 투자는 낡았습니다. 이제는 실사용과 기관 채택이 가격을 결정하는 시대라는 거죠. 때문에 지금의 지지부진한 흐름에 지치지 마세요. 리플은 사우디 아람코급의 거대한 폭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1% 등락에 일희일비할 때 우리는 리플이라는 기업이 만들어갈 65조 원의 미래, 그리고 그 미래의 핵심 자산인 XRP의 펀더멘털에 과감하게 베팅해야 합니다. 부의 추월 차선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리플 하나에만 집중하면 되는 걸까요? 그건 절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코인 시장에는 리플이 상승하면 그 흐름을 타고 함께 상승하는 후속 코인들이 반드시 존재하니까요. 지난 상승장에서 리플이 큰 상승을 보인 건 맞지만 사실 리플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실제로 XRP가 큰 상승률을 보였던 2024년 5배가량 폭발적으로 상승했을 때 XRP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코인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XRP와 마찬가지로 UAE 아랍에미리트로부터 투자를 받고 있는 만트라 코인입니다. 만트라 코인은 XRP의 행보를 그대로 따라가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미 XRP 사용을 승인한 바 있던 두바이의 규제기관인 DFSA가 만트라와의 파트너십을 성사시켰으며 XRP와 함께 실물자산 토큰화라는 RWA와 규제 준수를 동일하게 이끄는 종목이라는 점 덕분에 XRP의 낙수 효과를 톡톡히 보는 종목이었습니다. 실제로도 두 코인은 유동성 경로 또한 같기 때문에 양 코인 간의 스왑 또한 가능하고요. 이와 같은 이유로 만트라는 XRP와 커플링 현상을 보이면서 XRP가 큰 폭등을 보였을 때 만트라 코인도 함께 큰 폭등을 보여주었고 2024년부터 2025년 초까지 무려 11만 %라는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만트라의 초기 투자자로서 이 정보를 알고 계셨다면 이 11만 %의 상승분을 고스란히 여러분의 지갑으로 가져올 수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불안정했던 코인 시장의 규제가 점차 명확해지고 있고 트럼프 정부 위기 출범을 기점으로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코인 시장은 지금이야말로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지금껏 얻지 못한 수익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우리와 평범한 이웃이었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억만장자가 된 사례는 적지 않았습니다. 코인으로 3,670억을 번 20대 한국인, 일명 원효띠의 실화는 너무나도 유명하고요. 코인 투자로 한순간에 큰 부를 이룬 공무원의 이야기 또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현재 밈코인의 대장격인 시바이누 코인에 초기 투자로 400만 원을 넣어 1조 원을 벌어들인 사례도
이제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들의 성공 사례가 단순히 운이 좋아서 우연히 이뤄낸 성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저평가되어 있으면서도 폭등이 예측 가능한 종목을 찾아 누구보다 빠르게 초기 투자자로서 선점을 해놓았다는 점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종목들은 과연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이에 대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해외의 저명한 분석가들과 월가의 현직 퀀트 트레이더들 모두가 이러한 저평가 폭등 종목들에 대해 한 가지 공통된 의견을 내놓았다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그 어떤 유튜버들도 그 어떤 기관의 보고서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만큼 오늘 영상만큼은 꼭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체감하고 계시겠지만 암호화폐 시장이 점점 제도권 안으로 진입함에 따라서 전통 금융 시스템과 디지털 자산, 이 둘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기술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과 미국 SEC의 기조 변화, 이렇게 여러 가지 호재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활주로를 열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투기 자산이 아닌 국경을 초월한 결제 시스템까지 침투해서 암호화폐가 활용되는 시점에 블록체인과 전통 금융 시스템을 연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암호화폐 시장의 개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때문에 이러한 암호화폐 시장 개방이라는 키워드 이면에는 단순한 암호화폐 수용이 아니라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패러다임까지 바꾸려는 거대한 큰 그림이 숨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대형 기관들과 월가의 수많은 트레이더들은 모두 한 가지 테마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 테마가 바로 오늘 영상의 핵심 내용인 ISO 2002라는 국제 표준입니다. 이 단어가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글로벌 금융 메시징 표준, 즉 은행, 금융기관, 결제 네트워크 간의 데이터 교환을 표준화하기 위해 설계된 국제 규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이제부터 서로 다른 언어를 쓰지 말고 하나의 공통 언어로 송금하고 결제하자 라고 약속한 체계인 거죠. 국제 금융거래는 매우 까다롭고 시스템마다 기준이 다르다 보니 과거에는 국가 간 송금이나 이동 과정에서 종종 문제가 생기고 심지어 거래가 중단되는 사고도 발생하곤 했습니다. 지역마다 그리고 시스템마다 서로 다른 표준을 쓰다 보니 의사소통 오류가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ISO 2002 국제금융 메시지의 통합 표준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암호화폐와 전통금융 시스템의 본격적인 융합이라는 과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ISO 2002가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전통금융 시스템이 암호화폐와 연결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조건이 있는데 바로 송금, 결제 과정에서의 데이터 호환성, 투명성, 그리고 표준화입니다. 즉 서로 다른 시스템이 하나의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가 되기 위해선 같은 언어로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재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의 중심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 또한 엄격한 ISO 2002의 표준을 반드시 따라야만 거래가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코인 전송은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보냈다 정도의 단순 정보만 담겼지만 ISO 2002는 송금 목적, 최종 수치인 상세 정보, 중개기관 정보 등 방대한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 큰 강점이죠. 심지어 각국 중앙은행이 개발 중인 CBDC 또한 모두 ISO 2002 표준을 기반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실물 자산 토큰화, 일명 RWA 시장 또한 부동산, 채권 등을 토큰화하기 위해선 기존 금융권과의 호환성이 필수이므로 ISO 2002가 RWA라는 차세대 금융의 인프라 표준을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전 세계의 중앙은행들 뿐만 아니라 현재 가치 약 10조 원으로 추정되는 서클이나 미국 최고의 암호화폐 커스터디 기업 비트고 등도 은행 인가와 금융 라이선스를 준비하며 ISO 2002 국제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투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투자나 시장 분석 관점에서 ISO 2002 테마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과 채택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실제로 리플 또한 지난 대선 이후 엄청난 폭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리플이 업계 최초로 ISO 2002 등록 관리 그룹에 포함됐고 리플의 결제 네트워크인 리플렛 또한 해당 표준에 맞게 설계해 왔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ISO 2002의 영향력은 정말 리플에게만 그칠까요? 실제로 ISO 2002의 영향력은 XRP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난 ISO 2002가 시장에 처음 언급되었던 2011년 폭발적인 상승률을 보인 알고랜드와 퀀트코인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어볼 수 있는데요. 금융기관, 규제 준수 측면에서 ISO 2002의 적합성이 거론된 알고랜드는 2021년 한 해 동안 1000%, 무려 10배 이상의 폭발적인 상승률을 보였고
여러 블록체인과 금융망을 잇는 인프라 제공자로서 ISO 2002 호환 후보로 거론되었던 퀀트코인은 무려 2700%, 즉 27배라는 놀라운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두 코인의 상승을 보면 알 수 있듯이 ISO 2002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도입이 되면 향후 시장에 가져올 파급력은 더 강력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ISO 2002 테마와 관련하여 다음에 폭등할 코인들은 이미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폭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ISO 2002의 선택을 받은 종목은 곧 ETF처럼 특정 규제를 통과할 수 있는 종목들 또는 CBDC나 은행, 인프라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코인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CBDC와 결제 인프라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ISO 2002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요. 즉, 지금부터는 ISO 2002 준수 요건에 가깝게 충족하고 있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찾아내서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년 가까이 분석해서 찾아낸 이 종목이야말로 ISO 2002 준수 요건을 충족하면서 기관의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ISO 2002에 대한 언급이 많아지면서 세력들이 가격을 끌어올렸고 글로벌 금융 세력들이 직접 주도하는 종목으로 ISO 2002 메시징 표준과 완벽하게 연동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면서 전통 은행 시스템과 블록체인 결제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코인입니다. 심지어 최근 비밀리에 진행된 라운드에서 블랙록과 피델리티 등 글로벌 헤지펀드, 그리고 기존 금융권, 엘리트 세력이 조용히 지분을 확보했다는 소식도 들리는데요. 때문에 월가 내부에서조차 프로젝트 레이트라 불리는 이 프로젝트가 공개되면 기존 금융 인프라를 대체할 숨겨진 연결망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송금과 기관 간 자산 이동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속도로 자동화될 것이기에 폭발적인 잠재력이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거시적인 시장 상황에 맞춰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주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전문가들은 현재 시장의 거시적인 불안 요소가 일부 해소되고 본격적인 ISO 2002의 도입이 시작될 경우 폭발적인 잠재력을 보여줄 종목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아직 대중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시총도 낮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리스크 측면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지금 코인명을 가려놓았는데 이 영상에서 코인명까지 함께 공개해드리면 좋겠지만 유튜브 정책상 특정 코인명을 직접적으로 언급할 시 제재와 경고를 받게 되어 있어서요. 이러한 이유로 부득이하게 비밀 보장을 위한 저의 스터디방에서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를 받아보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영상 하단에 제목을 한번 클릭하시면 설명란이 나오면서 더보기 버튼이 보이실 텐데요. 더보기를 누르시면 파란색의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간단한 설문이 나오는데 10초밖에 안 걸리는 간단한 설문이니까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해당 종목에 관련된 분석 자료들 전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더보기를 누르시면 마찬가지로 파란색 링크가 나오니까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금전 요구나 멤버십 가입 요청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오직 유튜브만 하기 때문에 사칭 피해 각별히 조심해 주시길 바라고요.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장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투자를 한다는 건 자칫 어설픈 투자의 길로 빠지기 쉽다는 점입니다. 즉, 내가 충분히 이해한 정보 내에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내가 왜 그 종목을 샀는지, 어떤 판단으로 샀는지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매수 요인이 변함이 없다면 그때는 믿고 기다려야겠죠. 제가 이번에 집중적으로 분석한 ISO 2002 메타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